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오디오북 채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건강이라는 귀한 선물을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의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음악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이 우리 몸에 남기는 흔적의 속도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나이보다 훨씬 젊고 활기찬 삶을 누리는 반면 어떤 이는 세월의 무게를 힘겹게 짊어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품위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 바로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부 조용한 도둑, 사라지는 근육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근육은 30대를 기점으로 매년 약 1%씩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는 마치 매일 조금씩 돈이 빠져나가는 예금 통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은 즉시 알아채고 막으려 애쓰지만 정작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우리 몸의 자산, 근육이 사라지는 것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든든한 자산은 부동산도 예금도 아닌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세지는 것을 넘어 우리의 건강한 노년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수록 운동, 특히 근육을 지키는 근력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골프나 만보 걷기 같은 즐거운 레저 활동을 떠올립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운동과 나의 건강과 미래를 지켜주는 운동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 우리는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시키는 근력 운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2부, 내 몸 안의 젊음의 샘, 근력 운동의 기적. 그렇다면 근력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서는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연구에 따르면 12분 이상 근육을 반복적으로 수축하고 이완시키면 우리 몸은 마치 마법처럼 다양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성장 호르몬이 자극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린 시절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지휘하는 호르몬의 리더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의 농도에 따라 노화의 속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이 젊음의 호르몬을 샘솟게 하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둘째,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당뇨병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근육이 튼튼하면 혈액 속의 당을 효율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원활해지고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로까지 이어집니다. 셋째, 피부가 탱탱해집니다.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 섬유는 근육의 자극을 받을 때 더욱 촘촘하고 단단해집니다. 꾸준한 운동은 값비싼 화장품보다 더 효과적으로 피부의 탄력과 보습력을 지켜주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뇌의 영양제라 불리는 BDNF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입니다. 근력 운동으로 심박수가 올라갈 때 이 BDNF는 평소보다 무려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의 성장을 돕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운동 후 암기 과목을 공부하거나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 효율이 높아진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3부, 약을 넘어서 만성질환으로부터의 해방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많은 분들이 이 만성질환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비타민처럼 먹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들은 급한 불을 끄는 소화기와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위험한 수준까지 오르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약을 먹는 기간은 치료가 끝난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회를 얻은 골든 타임입니다. 과거에는 의학계에서도 만성질환 환자에게 평생 약을 권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약으로 수치를 안정시킨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운동하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약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이야말로 우리 몸의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내장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4부, 현명한 시작, 50세 이후의 운동법. 이미 운동이 생활화된 분들이라면 괜찮지만 50세가 넘어 이제 건강을 위해 운동 좀 해볼까? 마음먹은 분들을 위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 어머님들. 주민센터나 헬스클럽에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 격렬하게 뛰고 돌리는 에어로빅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격한 동작을 따라하다 허리와 무릎을 다쳐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둘째, 우리 아버님들. 왕년에 내가 이 정도는 거뜬했지 하는 마음에 섣불리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를 감싸는 막과 인대는 건조하고 뻣뻣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내 몸에 맞는 무게로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줄넘기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골이 닳고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반복적인 점프는 무릎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준비 없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훌륭한 운동이지만 발목과 무릎, 허벅지 근육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것은 관절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차라리 푹신한 흙이나 우레탄이 깔린 학교 운동장에서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요가, 필라테스 모두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남을 따라하거나 과도한 동작을 욕심내다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근육이 찢어지는 비극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그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을 먼저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다. 5부,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 현명한 부상대처법.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화는 몸이 아플 때도 적용되곤 합니다. 무릎이 아픈데 보호대를 차고 뛰고 팔꿈치가 아픈데 보호대를 하고 골프를 칩니다. 우리 몸에는 놀라운 자연 치유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충분히 쉬어주면 대부분의 손상은 저절로 회복됩니다. 아픈 것은 쉬라는 몸의 신호이지 무시하고 더 달리라는 채찍질이 아닙니다. 만약 급성으로 삐거나 다쳤다면 즉시 얼음찜질을 해주십시오. 이는 혈관을 수축시켜 손상 부위로 우리 혈액 속의 치유 인자들이 집중되도록 돕는 효과적인 응급처치입니다. 또한 파스의 오남용을 경계해야 합니다.
붙이는 파스도 먹는 소염 진통제와 마찬가지로 피부를 통해 약 성분이 흡수되어 간과 신장에서 해독 과정을 거칩니다. 아프다고 온몸에 파스를 도배하는 행위는 장기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정해진 용량을 꼭 지켜야 합니다. 만약 3일 이상 부기가 빠지지 않거나 움직일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멍이 번지거나 열감이 느껴진다면 자가치료를 멈추고 즉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6부, 내 집이 최고의 헬스클럽, 무릎을 지키는 2가지 동작.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무릎을 보호하고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운동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발 서서 무릎 구부렸다 펴기입니다. 골반을 잡아 몸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한 후 한쪽 다리를 앞으로 45도 각도로 쭉 뻗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에 힘을 빼고 툭 떨어뜨려 90도로 만든 후 다시 허벅지 힘으로 쭉 펴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무릎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허벅지 앞쪽 근육과 균형 감각을 길러줍니다. 두 번째는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마치 투명 의자에 앉는 것처럼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 천천히 내려와 버티는 운동입니다. 이때 양팔을 만세 하듯 위로 뻗어 손등까지 벽에 붙이면 어깨 관절의 유연성까지 함께 기를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불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매일 이 2가지 운동을 단 5분, 10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 뒤 여러분의 몸은 놀랍도록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7부, 잃어버린 근육을 되찾는 식사법.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영양 섭취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중요하지만 무작정 먹는다고 근육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할 원칙은 운동 전 탄수화물, 운동 후 단백질입니다. 운동 전 바나나, 고구마, 통밀빵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운동 중에 우리 몸의 소중한 근육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미리 채워 넣어 근육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력 운동으로 미세한 상처를 입은 근육이 회복되는 골든타임, 즉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의 순도 높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 단백질이 효율적으로 근육을 만들고 저장하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8부, 진정한 부, 93세 노신사의 가르침. 제가 진료했던 93세의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멋진 신사복 차림으로 진료실에 들어와 점잖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정정했지만 사실 전립선암과 심장 스텐트 시술 병력이 있고 인슐린 주사를 맞는 당뇨 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 93세까지 그토록 품이 있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꼼꼼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제게 종이 한 뭉치를 건네주셨습니다. 프린트도 손글씨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보기 힘든 타자기로 한자 정성껏 기록한 지난 한 주간의 혈당, 혈압, 식단, 운동 기록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젊은 날부터 성실하게 쌓아 올린 꼼꼼한 기록의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건강 일기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 이상입니다.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듭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수십억 원의 자산이 병원비와 간병비로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내 노후를 위한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입니다. 9부, 노화의 시계를 되돌리다. 가속 노화와 저속 노화. 최근 의학계의 화두는 가속 노화입니다. 실제 나이는 같아도 누구는 1년에 1, 2년씩 늙고 누구는 0,
8년씩 천천히 늙는다는 개념입니다. 이 차이가 수십 년간 복리처럼 쌓이면 노년의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람을 빨리 늙게 만드는 습관들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1. 2위는 예상대로 흡연과 음주였습니다. 하지만 3위부터 8위까지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복부 비만, 높은 체지방, 높은 중성지방, 당뇨. 이 모든 것은 결국 수면 부족,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이라는 세 가지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우리는 노화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출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값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시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저속 노화의 핵심 열쇠인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노화의 시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 시계의 태엽을 빨리 감는 것도 천천히 가게 하는 것도 상당 부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지키고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노화의 브레이크를 밟고 삶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괜찮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TV를 보며 벽 스쿼트를 하고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날갯짓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바꾸는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변화를 일으키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한 삶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오디오북 채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건강이라는 귀한 선물을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의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음악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이 우리 몸에 남기는 흔적의 속도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나이보다 훨씬 젊고 활기찬 삶을 누리는 반면 어떤 이는 세월의 무게를 힘겹게 짊어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품위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 바로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부, 조용한 도둑, 사라지는 근육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근육은 30대를 기점으로 매년 약 1%씩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는 마치 매일 조금씩 돈이 빠져나가는 예금 통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은 즉시 알아채고 막으려 애쓰지만 정작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우리 몸의 자산, 근육이 사라지는 것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든든한 자산은 부동산도 예금도 아닌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세지는 것을 넘어 우리의 건강한 노년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수록 운동, 특히 근육을 지키는 근력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골프나 만보 걷기 같은 즐거운 레저 활동을 떠올립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운동과 나의 건강과 미래를 지켜주는 운동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 우리는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시키는 근력 운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2부, 내 몸 안의 젊음의 샘, 근력 운동의 기적. 그렇다면 근력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서는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연구에 따르면 12분 이상 근육을 반복적으로 수축하고 이완시키면 우리 몸은 마치 마법처럼 다양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성장 호르몬이 자극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린 시절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지휘하는 호르몬의 리더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의 농도에 따라 노화의 속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이 젊음의 호르몬을 샘솟게 하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둘째,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당뇨병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근육이 튼튼하면 혈액 속의 당을 효율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원활해지고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로까지 이어집니다. 셋째, 피부가 탱탱해집니다.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 섬유는 근육의 자극을 받을 때 더욱 촘촘하고 단단해집니다. 꾸준한 운동은 값비싼 화장품보다 더 효과적으로 피부의 탄력과 보습력을 지켜주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뇌의 영양제라 불리는 BDNF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입니다. 근력 운동으로 심박수가 올라갈 때 이 BDNF는 평소보다 무려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의 성장을 돕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운동 후 암기 과목을 공부하거나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 효율이 높아진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3부, 약을 넘어서 만성질환으로부터의 해방.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많은 분들이 이 만성질환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비타민처럼 먹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들은 급한 불을 끄는 소화기와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위험한 수준까지 오르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약을 먹는 기간은 치료가 끝난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회를 얻은 골든 타임입니다. 과거에는 의학계에서도 만성질환 환자에게 평생 약을 권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약으로 수치를 안정시킨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운동하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약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이야말로 우리 몸의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내장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4부, 현명한 시작. 50세 이후의 운동법. 이미 운동이 생활화된 분들이라면 괜찮지만 50세가 넘어 이제 건강을 위해 운동 좀 해볼까? 마음먹은 분들을 위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 어머님들. 주민센터나 헬스클럽에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 격렬하게 뛰고 돌리는 에어로빅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격한 동작을 따라하다 허리와 무릎을 다쳐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둘째, 우리 아버님들. 왕년에 내가 이 정도는 거뜬했지 하는 마음에 섣불리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를 감싸는 막과 인대는 건조하고
뻣뻣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내 몸에 맞는 무게로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줄넘기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골이 닳고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반복적인 점프는 무릎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준비 없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훌륭한 운동이지만 발목과 무릎, 허벅지 근육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것은 관절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차라리 푹신한 흙이나 우레탄이 깔린 학교 운동장에서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요가, 필라테스 모두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남을 따라하거나 과도한 동작을 욕심내다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근육이 찢어지는 비극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그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을 먼저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다. 5부,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 현명한 부상대처법.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화는 몸이 아플 때도 적용되곤 합니다. 무릎이 아픈데 보호대를 차고 뛰고 팔꿈치가 아픈데 보호대를 하고 골프를 칩니다. 우리 몸에는 놀라운 자연 치유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충분히 쉬어주면 대부분의 손상은 저절로 회복됩니다. 아픈 것은 쉬라는 몸의 신호이지 무시하고 더 달리라는 채찍질이 아닙니다. 만약 급성으로 삐거나 다쳤다면 즉시 얼음찜질을 해주십시오. 이는 혈관을 수축시켜 손상 부위로 우리 혈액 속의 치유 인자들이 집중되도록 돕는 효과적인 응급처치입니다. 또한 파스의 오남용을 경계해야 합니다. 붙이는 파스도 먹는 소염 진통제와 마찬가지로 피부를 통해 약 성분이 흡수되어 간과 신장에서 해독 과정을 거칩니다. 아프다고 온몸에 파스를 도배하는 행위는 장기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정해진 용량을 꼭 지켜야 합니다. 만약 3일 이상 부기가 빠지지 않거나 움직일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멍이 번지거나 열감이 느껴진다면 자가치료를 멈추고 즉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6부, 내 집이 최고의 헬스클럽. 무릎을 지키는 2가지 동작.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무릎을 보호하고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운동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발 서서 무릎 구부렸다 펴기입니다. 골반을 잡아 몸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한 후 한쪽 다리를 앞으로 45도 각도로 쭉 뻗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에 힘을 빼고 툭 떨어뜨려 90도로 만든 후 다시 허벅지 힘으로 쭉 펴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무릎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허벅지 앞쪽 근육과 균형 감각을 길러줍니다. 두 번째는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마치 투명 의자에 앉는 것처럼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 천천히 내려와 버티는 운동입니다. 이때 양팔을 만세 하듯 위로 뻗어 손등까지 벽에 붙이면 어깨 관절의 유연성까지 함께 기를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불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매일 이 2가지 운동을 단 5분, 10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 뒤 여러분의 몸은 놀랍도록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7부, 잃어버린 근육을 되찾는 식사법.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영양 섭취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중요하지만 무작정 먹는다고 근육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할 원칙은 운동 전 탄수화물, 운동 후 단백질입니다. 운동 전 바나나, 고구마, 통밀빵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운동 중에 우리 몸의 소중한 근육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미리 채워 넣어
근육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력 운동으로 미세한 상처를 입은 근육이 회복되는 골든타임, 즉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순도 높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 단백질이 효율적으로 근육을 만들고 저장하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8부, 진정한 부, 93세 노신사의 가르침. 제가 진료했던 93세의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멋진 신사복 차림으로 진료실에 들어와 점잖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정정했지만 사실 전립선암과 심장 스텐트 시술 병력이 있고 인슐린 주사를 맞는 당뇨 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 93세까지 그토록 품이 있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꼼꼼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제게 종이 한 뭉치를 건네주셨습니다. 프린트도 손글씨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보기 힘든 타자기로 한자 정성껏 기록한 지난 한 주간의 혈당, 혈압, 식단, 운동 기록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젊은 날부터 성실하게 쌓아 올린 꼼꼼한 기록의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건강 일기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 이상입니다.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듭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수십억 원의 자산이 병원비와 간병비로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내 노후를 위한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입니다. 9부, 노화의 시계를 되돌리다. 가속 노화와 저속 노화. 최근 의학계의 화두는 가속 노화입니다. 실제 나이는 같아도 누구는 1년에 1, 2년씩 늙고 누구는 0, 8년씩 천천히 늙는다는 개념입니다. 이 차이가 수십 년간 복리처럼 쌓이면 노년의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람을 빨리 늙게 만드는 습관들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1. 2위는 예상대로 흡연과 음주였습니다. 하지만 3위부터 8위까지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복부 비만, 높은 체지방, 높은 중성지방, 당뇨. 이 모든 것은 결국 수면 부족,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이라는 세 가지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우리는 노화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출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값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시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저속 노화의 핵심 열쇠인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노화의 시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 시계의 태엽을 빨리 감는 것도 천천히 가게 하는 것도 상당 부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지키고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노화의 브레이크를 밟고 삶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괜찮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TV를 보며 벽 스쿼트를 하고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날갯짓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바꾸는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변화를 일으키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한 삶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오디오북 채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건강이라는 귀한 선물을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의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음악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이 우리 몸에 남기는 흔적의 속도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나이보다 훨씬 젊고 활기찬 삶을 누리는 반면 어떤 이는 세월의 무게를 힘겹게 짊어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품위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 바로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부 조용한 도둑, 사라지는 근육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근육은 30대를 기점으로 매년 약 1%씩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는 마치 매일 조금씩 돈이 빠져나가는 예금 통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은 즉시 알아채고 막으려 애쓰지만 정작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우리 몸의 자산, 근육이 사라지는 것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든든한 자산은 부동산도 예금도 아닌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세지는 것을 넘어 우리의 건강한 노년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수록 운동, 특히 근육을 지키는 근력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골프나 만보 걷기 같은 즐거운 레저 활동을 떠올립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운동과 나의 건강과 미래를 지켜주는 운동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 우리는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시키는 근력 운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2부, 내 몸 안의 젊음의 샘, 근력 운동의 기적. 그렇다면 근력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서는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연구에 따르면 12분 이상 근육을 반복적으로 수축하고 이완시키면 우리 몸은 마치 마법처럼 다양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성장 호르몬이 자극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린 시절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지휘하는 호르몬의 리더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의 농도에 따라 노화의 속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이 젊음의 호르몬을 샘솟게 하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둘째,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당뇨병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근육이 튼튼하면 혈액 속의 당을 효율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원활해지고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로까지 이어집니다. 셋째, 피부가 탱탱해집니다.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 섬유는 근육의 자극을 받을 때 더욱 촘촘하고 단단해집니다. 꾸준한 운동은 값비싼 화장품보다 더 효과적으로 피부의 탄력과 보습력을 지켜주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뇌의 영양제라 불리는 BDNF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입니다. 근력 운동으로 심박수가 올라갈 때 이 BDNF는 평소보다 무려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의 성장을 돕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운동 후 암기 과목을 공부하거나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 효율이 높아진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3부, 약을 넘어서
만성질환으로부터의 해방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많은 분들이 이 만성질환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비타민처럼 먹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들은 급한 불을 끄는 소화기와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위험한 수준까지 오르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약을 먹는 기간은 치료가 끝난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회를 얻은 골든 타임입니다. 과거에는 의학계에서도 만성질환 환자에게 평생 약을 권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약으로 수치를 안정시킨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운동하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약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이야말로 우리 몸의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내장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4부, 현명한 시작, 50세 이후의 운동법. 이미 운동이 생활화된 분들이라면 괜찮지만 50세가 넘어 이제 건강을 위해 운동 좀 해볼까? 마음먹은 분들을 위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 어머님들. 주민센터나 헬스클럽에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 격렬하게 뛰고 돌리는 에어로빅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격한 동작을 따라하다 허리와 무릎을 다쳐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둘째, 우리 아버님들. 왕년에 내가 이 정도는 거뜬했지 하는 마음에 섣불리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를 감싸는 막과 인대는 건조하고 뻣뻣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내 몸에 맞는 무게로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줄넘기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골이 닳고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반복적인 점프는 무릎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준비 없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훌륭한 운동이지만 발목과 무릎, 허벅지 근육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것은 관절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차라리 푹신한 흙이나 우레탄이 깔린 학교 운동장에서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요가, 필라테스 모두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남을 따라하거나 과도한 동작을 욕심내다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근육이 찢어지는 비극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그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을 먼저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다. 5부,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 현명한 부상대처법.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화는 몸이 아플 때도 적용되곤 합니다. 무릎이 아픈데 보호대를 차고 뛰고 팔꿈치가 아픈데 보호대를 하고 골프를 칩니다. 우리 몸에는 놀라운 자연 치유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충분히 쉬어주면 대부분의 손상은 저절로 회복됩니다. 아픈 것은 쉬라는 몸의 신호이지 무시하고 더 달리라는 채찍질이 아닙니다. 만약 급성으로 삐거나 다쳤다면 즉시 얼음찜질을 해주십시오. 이는 혈관을 수축시켜 손상 부위로 우리 혈액 속의 치유 인자들이 집중되도록 돕는 효과적인 응급처치입니다. 또한 파스의 오남용을 경계해야 합니다. 붙이는 파스도 먹는 소염 진통제와 마찬가지로 피부를 통해 약 성분이 흡수되어 간과 신장에서 해독 과정을 거칩니다. 아프다고 온몸에 파스를 도배하는 행위는 장기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정해진 용량을 꼭 지켜야 합니다. 만약 3일 이상 부기가 빠지지 않거나
움직일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멍이 번지거나 열감이 느껴진다면 자가치료를 멈추고 즉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6부, 내 집이 최고의 헬스클럽, 무릎을 지키는 2가지 동작.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무릎을 보호하고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운동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발 서서 무릎 구부렸다 펴기입니다. 골반을 잡아 몸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한 후 한쪽 다리를 앞으로 45도 각도로 쭉 뻗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에 힘을 빼고 툭 떨어뜨려 90도로 만든 후 다시 허벅지 힘으로 쭉 펴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무릎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허벅지 앞쪽 근육과 균형 감각을 길러줍니다. 두 번째는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마치 투명 의자에 앉는 것처럼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 천천히 내려와 버티는 운동입니다. 이때 양팔을 만세 하듯 위로 뻗어 손등까지 벽에 붙이면 어깨 관절의 유연성까지 함께 기를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불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매일 이 2가지 운동을 단 5분, 10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 뒤 여러분의 몸은 놀랍도록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7부, 잃어버린 근육을 되찾는 식사법.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영양 섭취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중요하지만 무작정 먹는다고 근육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할 원칙은 운동 전 탄수화물, 운동 후 단백질입니다. 운동 전 바나나, 고구마, 통밀빵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운동 중에 우리 몸의 소중한 근육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미리 채워 넣어 근육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력 운동으로 미세한 상처를 입은 근육이 회복되는 골든타임, 즉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순도 높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 단백질이 효율적으로 근육을 만들고 저장하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8부, 진정한 부, 93세 노신사의 가르침. 제가 진료했던 93세의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멋진 신사복 차림으로 진료실에 들어와 점잖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정정했지만 사실 전립선암과 심장 스텐트 시술 병력이 있고 인슐린 주사를 맞는 당뇨 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 93세까지 그토록 품이 있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꼼꼼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제게 종이 한 뭉치를 건네주셨습니다. 프린트도 손글씨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보기 힘든 타자기로 한자 한자 정성껏 기록한 지난 한 주간의 혈당, 혈압, 식단, 운동 기록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행운이 아니라 젊은 날부터 성실하게 쌓아 올린 꼼꼼한 기록의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건강 일기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 이상입니다.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듭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수십억 원의 자산이 병원비와 간병비로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내 노후를 위한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입니다. 9부, 노화의 시계를 되돌리다. 가속 노화와 저속 노화. 최근 의학계의 화두는 가속 노화입니다. 실제 나이는 같아도 누구는 1년에 1, 2년씩 늙고 누구는 0, 8년씩 천천히 늙는다는 개념입니다. 이 차이가 수십 년간 복리처럼 쌓이면 노년의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람을 빨리 늙게 만드는 습관들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1.
2위는 예상대로 흡연과 음주였습니다. 하지만 3위부터 8위까지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복부 비만, 높은 체지방, 높은 중성지방, 당뇨. 이 모든 것은 결국 수면 부족,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이라는 세 가지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우리는 노화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출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값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시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저속 노화의 핵심 열쇠인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노화의 시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 시계의 태엽을 빨리 감는 것도 천천히 가게 하는 것도 상당 부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지키고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노화의 브레이크를 밟고 삶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괜찮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TV를 보며 벽 스쿼트를 하고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날갯짓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바꾸는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변화를 일으키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한 삶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오디오북 채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건강이라는 귀한 선물을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의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음악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이 우리 몸에 남기는 흔적의 속도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나이보다 훨씬 젊고 활기찬 삶을 누리는 반면 어떤 이는 세월의 무게를 힘겹게 짊어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품위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 바로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부, 조용한 도둑, 사라지는 근육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근육은 30대를 기점으로 매년 약 1%씩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는 마치 매일 조금씩 돈이 빠져나가는 예금 통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은 즉시 알아채고 막으려 애쓰지만 정작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우리 몸의 자산, 근육이 사라지는 것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든든한 자산은 부동산도 예금도 아닌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세지는 것을 넘어 우리의 건강한 노년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수록 운동, 특히 근육을 지키는 근력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골프나 만보걷기 같은 즐거운 레저 활동을 떠올립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운동과 나의 건강과 미래를 지켜주는 운동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 우리는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시키는 근력 운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2부, 내 몸 안의 젊음의 샘, 근력 운동의 기적. 그렇다면 근력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서는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연구에 따르면
12분 이상 근육을 반복적으로 수축하고 이완시키면 우리 몸은 마치 마법처럼 다양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성장 호르몬이 자극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린 시절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지휘하는 호르몬의 리더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의 농도에 따라 노화의 속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이 젊음의 호르몬을 샘솟게 하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둘째,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당뇨병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근육이 튼튼하면 혈액 속의 당을 효율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원활해지고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로까지 이어집니다. 셋째, 피부가 탱탱해집니다.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 섬유는 근육의 자극을 받을 때 더욱 촘촘하고 단단해집니다. 꾸준한 운동은 값비싼 화장품보다 더 효과적으로 피부의 탄력과 보습력을 지켜주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뇌의 영양제라 불리는 BDNF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입니다. 근력 운동으로 심박수가 올라갈 때 이 BDNF는 평소보다 무려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의 성장을 돕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운동 후 암기 과목을 공부하거나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 효율이 높아진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3부, 약을 넘어서 만성질환으로부터의 해방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많은 분들이 이 만성질환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비타민처럼 먹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들은 급한 불을 끄는 소화기와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위험한 수준까지 오르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약을 먹는 기간은 치료가 끝난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회를 얻은 골든 타임입니다. 과거에는 의학계에서도 만성질환 환자에게 평생 약을 권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약으로 수치를 안정시킨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운동하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약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이야말로 우리 몸의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내장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4부, 현명한 시작. 50세 이후의 운동법. 이미 운동이 생활화된 분들이라면 괜찮지만 50세가 넘어 이제 건강을 위해 운동 좀 해볼까? 마음먹은 분들을 위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 어머님들. 주민센터나 헬스클럽에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 격렬하게 뛰고 돌리는 에어로빅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격한 동작을 따라하다 허리와 무릎을 다쳐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둘째, 우리 아버님들. 왕년에 내가 이 정도는 거뜬했지 하는 마음에 섣불리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를 감싸는 막과 인대는 건조하고 뻣뻣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내 몸에 맞는 무게로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줄넘기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골이 닳고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반복적인 점프는 무릎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준비 없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훌륭한 운동이지만 발목과 무릎, 허벅지 근육